여러분들이 처음에 취업 준비를 할 때 이 선택과 타협이 가장 중요한데 선택과 타협을 잘 못해가지고 나는 끝까지 김태희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하면 평생 결혼 못합니다. 그 말은 평생 입사를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돼야 되는 것들은 이 선택과 타협이 잘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지금 이 내용 기반으로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취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얼버프입니다. 오늘은 뭘 가지고 왔냐면요, 최초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마지막 학기를 종강을 하고 곧 있을 2월 달에 이제 졸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취업 시장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직업을 탐색을 하고 기업에 입사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취업 시장에 처음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해를 시키면 가장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 상반기 바로 이제 취업 시작할 거잖아요. 처음 취업 준비하는 거는 경제학에서 결혼 상대방을 찾는 과정을 분석하는 그런 이론적 틀이 있습니다. 그게 취업 준비랑 예시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최초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 시장 탐색 모형, 여기에 주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선택과 타협입니다. 웃기죠? 선택과 타협. 저는 제가 결혼을 할 때 제가 생각했던 완벽한 이상형은 김태희였습니다. 똑똑하시고 얼굴도 예쁘고 이제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좋겠다고 참 생각을 많이 했죠. 뭐 연예인들 봐도 그렇고 아니면 주변에 이쁘고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김태희랑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죠.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파트너는 그 사람한테 저는 완벽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택과 타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선택과 타협에서 또 예시 들 수 있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됐을 때 남자친구가 없다, 여자친구가 없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이제 막 소개팅 같은 거 시켜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남성 직원한테 소개팅 해주겠다고 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남성 직원들은 뭐부터 물어봅니까? 이뻐? 그 또 뭐 물어보지? 몇 살이야? 막 이런 거 물어보죠. 그리고 여성 직원들한테 물어보면은 막 키 커? 어디 다녀?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런 게 자기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 그 분류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혼시장 탐색 모형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파트너를 찾는 과정이거든요. 취업시장도 똑같죠. 우리가 가고 싶은 완벽한 파트너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기업군, 상호 출자 제한기업, 그룹사 이런 데가 되겠죠. 그런데 갈 수 있냐라는 거죠. 갈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공채도 지금 삼성 빼곤 거의 다 빠졌죠. 이 완벽한 파트너를 찾기 위한 그 문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타협을 하냐? 결혼시장 탐색 모형에서 타협은 내가 김태희가 완벽한 파트너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 주제 파악 좀 해 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내가 대기업을 갈 수 있냐? 아닌 것 같아. 중견기업을 갈 수 있냐? 아,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조금 더 타협을 하면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내려오는 거, 이게 첫 번째 결혼시장 탐색 모형과 우리 취업시장 탐색 모형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선택을 해야 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선택과 타협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겠죠. 자기 객관화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대기업군에 한 10군데 지원을 해봅니다. 그리고 중견기업군에 한 10군데 지원을 해봅니다. 그랬는데 대기업군에 10군데 지원했는데 한 3군데 정도 서류 전형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대기업군을 계속 선택하면서 시간을 두고 계속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기업군에서 뭐 1개 아니면 1개도 안 된다? 그러면 내려와야 되죠. 이게 타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첫 취업 준비를 할 때는 이런 선택과 타협이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 특징이 어떤 거냐면 결혼시장 탐색 모형에서는 이제 정보의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파트너에 대한 정보를 찾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굉장히 시간과 노력 이런 투자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그 한방 언니라고 최근에 이제 약간 핫한 그 결혼 정보 업체 대표님 영상을 봤는데 이게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들이는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비용들을 계속 들이면 들일수록 자기한테 맞는 파트너 정보를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첫 취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첫 연애하고 결혼 상대방을 찾을 때도 자기가 어떤 사람이 맞는지 잘 모를 거잖아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시간과 노력 같은 것들을 투자를 하면서 나한테 맞는, 그러니까 정보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나한테 맞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맞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기업 정보가 될 수 있을 거고, 조직 문화가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기업에 입사 지원할 때 이런 정보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고 그 기업에 대한 뭐 후기 같은 것들 보면서 조직 문화도 검색을 해보고 그 회사가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크고 있는지 이런 발전 가능성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정보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이런 정보들을 계속 찾아봐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또 하나 결혼시장 탐색 모형의 세 번째가 있는데요. 기회비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한 파트너를 이제 만나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개팅을 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직 사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그 시간 동안 다른 파트너를 만날 기회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게 결혼시장 탐색 모형과 똑같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시장 탐색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비용이 없게 하려면은 양다리, 뭐 문어다리 이러면서 막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고, 취업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 기회비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한 기업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이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까 말까 그 고민하는 동안 다른 기업에 대한 그런 분석 과정이라든지 탐색하는 시간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회비용이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면접 과정이나 필기시험 과정 이런 데서도 필기시험 날짜가 겹친다거나 뭐 면접일이 겹친다거나 그때도 기회비용이 날아갈 수도 있겠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공기업 있잖아요. 금융공기업 이런 경우에는 A매치데이라고 해가지고 필기시험을 거의 다 같은 날에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기회비용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번 주에 뭐 A 금융공기업이 필기시험 치고 다음 주에 B 금융공기업이 필기시험 치고 나눠서 필기시험 치게 되면 여러 군데 합격했던 사람들이 그 면접에서 빠진다거나 그런 것들을 제외하기 위해서 이 금융공기업들은 같은 날 필기시험 보면서 지원자들로부터 어떤 금융공기업에 갈지 니들이 선택해서 필기시험 장소를 결정을 해라 라는 이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회비용이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매칭과 협상입니다. 소개팅 아니면 결혼시장 탐색 모형에서 매칭이란 말은 이제 본격적으로 두 사람이 사귀는 과정을 뜻하는 거예요. 결혼까지는 가지 않은 걸 말합니다. 이 매칭과 협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두 사람과 서로 간에 두 사람이 이제 호환이 되는지, 호환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협상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진짜 결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때 나중에 뭐 혼수는 어떻게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가정 일에 대해서 어떻게 분리를 해서 우리가 그 나눠서 일을 할지 이런 것들을 협상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야만 결혼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취업시장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두 사람의 호환성이라든지 이 적합도를 파악하는 것들이 우리가 채용 전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를 뜻하는 거거든요. 서류에서 통과를 하고 필기시험에서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접에서 통과를 한다라는 게 우리가 연애하는 과정 중에서 이 사람은 이거랑 나랑 또 맞네, 또 다른 건 어떨까, 또 다른 건 맞네 이러면서 서로 간에 각각의 맞춤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취업시장에서는 이 호환성, 적합도를 측정한다는 것들은 채용 전형에서 평가받는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협상이라는 것들은 신입사원은 협상이 잘 안 되긴 하죠. 왜냐면은 급여 같은 경우에는 내규에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협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입사원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급여도 협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상이 끝나고 나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은 입사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첫
취업 준비를 하는 그 시장에 놓였을 때 이 결혼시장 탐색 모형과 똑같다라는 느낌이 오십니까? 오늘 재밌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제일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취업 준비를 할 때 이 선택과 타협이 가장 중요한데 선택과 타협을 잘 못해가지고 나는 끝까지 김태희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하면 평생 결혼 못합니다. 그 말은 평생 입사를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돼야 되는 것들은 이 선택과 타협이 잘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그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지원해야 될지를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보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정보의 불안정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업 정보나 조직 문화나 발전 가능성들을 지원할 때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 뜻합니다. 그리고 기회비용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업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있을 때 그 집중한 시간만큼 다른 기업에 지원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취업 준비 과정 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다?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바로 취업 준비하고 입사 지원서 넣고 막 해야 되는데 보통 채용 공고가 2주 정도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뭐 긴 경우에는 뭐 한 달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보통 이제 자기가 딱 원하는 인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나올 때까지 계속 면접을 보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취업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힘든 과정, 아르바이트 과정이 뭐 있다든지 그때 취업 준비를 못하는 시간, 그게 기회비용이 뺏긴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회비용에서 시간을 많이 지체하지 않고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저녁에 한두 군데라도 꾸준하게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매칭과 협상, 채용평가 과정에서 이 두 사람 간의 호황성, 기업과 여러분의 적합도가 얼마나 맞는지 평가하는 과정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면서 마지막에 내 기회에 의해서 입사 지원을 하게 된다는 건데, 이 평가 과정, 매칭이 되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서류 전형에서 무엇이 평가되고, 필기 전형에서 무엇이 평가되고, 인적성 검사에서 무엇이 평가되고, 면접에서 무엇이 평가되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결혼시장 탐색 모형과 취업시장 탐색 모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최초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이 내용 기반으로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취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얼버프였습니다.